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여기에서 시가총액 목표치를 높여서 갑니다. 그런데 양극재 쪽의 시각들은 거의 비슷한데 급하게 상승도 나오기는 힘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급락은 또 나오는 구조는 아닐 것으로 보여요. 이게 진짜 숫자가 뭔가 보여줘야 돼요, 2차 전지가. IT 종목들을 언급 드릴 때 우선은 대부분 매도를 하지 말아 달라라는 말씀과 함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또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던 시가총액 12조를 넘어섰습니다. 13조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가총액 목표치를 높여서 갑니다. 근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5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1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 벤더입니다. 마이크론이 더해질 수 있어요. 삼성전자, 시장에서 일컫는 삼성전자의 본딩 장비 나갈 수 있다는 점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랬을 때 2025년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500억 이상입니다. 기본으로 보수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목표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이제는 15조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목표 시가총액은 15조로 상향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매도를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나머지 종목들 오늘 이제 저전력 반도체 쪽도 좀 시세가 나오고 있죠. 뭐 오버브 반도체, 제주 반도체, 온디바이스까지 이제는 순환매가 들어가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테크윈 같은 경우가 계속 강했어요. 검사장비 쪽 중에서 강했는데 나머지 쪽 같은 경우가 왜 차별화가 나오냐고 하면 뭐 인텍플러스라든지 펨트론 이런 기업들이 차별화가 나오는 이유가 테크윙은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HBM 이와 관련해서 검사 부분을 다이 상태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대비해서 내년에 한 400억 정도가 기본으로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시가총액 1조 3천억 같은 경우도 비싼 경우가 아니라는 말씀까지 종목을 통해서 드리고, 전체 시장 안에서 지수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IT 쪽 종목들, 그 다음에 화장품 쪽들 정도까지는 급하게 매도를 안 하셔도 되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 시장 안에서는 순환매가 연속될 텐데 지금은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주연 대표. 네, 지금 뭐 우상향 추세 만들어 놓고 달리는 종목들이 계속 달리고 있고, 거래대금을 놓고 이제 보게 되면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요번에 이제 박스권 돌파하면서 3천억 정도 터졌잖아요. 7천억, 3천억 넘게 터졌죠. 그 전날 3,800억, 다음날 7천억 넘게 터지면서 이렇게 고점을 갱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신고가 흐름으로 가는 종목들을 이렇게 이제 돌파하는 위치에서 계속 매매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그런 흐름들 굉장히 좋은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증시, 글로벌 증시 다 신고가에서의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달리는 거, 거기다가 시장에서의 거래 대금에서의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추세 뭐 하단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추세가 진짜 꺾일 때까지 놓으면 안 됩니다. 그 포지션을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그 포지션을 진입하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하시면서 보시고, 뭐 제약바이오 섹터 단에 어제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보면 뭐 역시나 여전히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쏠리고 시장에서 인기 종목들인 경우는 한 번에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구멍을 한 번씩은 다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 지금 이제 4월부터 실적 시즌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유틸리티 업종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보면 국내 이제 미국에서 그 캐터필러 월봉을 한번 보시면 그것도 진짜 자비 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신고가 계속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북미향의 어떤 매출이 나오고 있는 뭐 두산 바켓이라든지
아니면 뭐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세는 완만하게 이제 바닥은 잡아놓고 돌리는 흐름이에요. 그런 것들이 또 1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뭐 안 올라간 거 찾는 분들은 비빌 언덕이 있는 실적이 좋은데 뭔가 시장에서 좀 부각은 받지 못했고 그렇지만 그쪽 섹터가 글로벌적으로는 잘 가고 있는 그런 쪽을 한번 노려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선장님, 애증의 주식 서현이와 지금 더 사도 될지 언급해달라고. 서현이와는 제가 딱 이야기를 드릴게요. 요번에 이제 시세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요런 구간에서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세가 한번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요 흐름을 잘 보시면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여기였고 그 다음에 여기였고 그 다음에 여기였습니다. 지금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바닥을 만들고 지금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서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떤 눌림에서 다시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고 차트적인 부분이 일단 추세가 상승인데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실적 특히 자동차 섹터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1분기.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관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여기가 역헤드앤숄더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우측각. 그런데 지금 여기를 지금 이탈시키면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요렇게 놓고 봤을 때는 요 넥라인을 지금 살짝 이탈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가격단 앞에 그 전 저점 구간인 18,500원짜리를 이탈시키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추세적인 상승에서의 여기 갭을 이렇게 또 메우고 저항을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갭 구간이 지지 라인이 된다. 장기 이평선도 있고 실적이라는 어떤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 18,500원짜리 부근까지 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때 딱 하지 마시고 요 라인이 예를 들어서 이 오렌지 색깔이 18,500원 가격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요렇게 올랐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쌍바닥을 만드는지 확인을 하고 요게 요렇게 올리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한번 사보세요. 요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요 단기 한 5일간의 하락이 상방으로 돌리는 그 그림이 나올 때 그때 종가쯤에 이렇게 담으시거나 아니면 아침부터 상승 출발한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실적과 저 PBR에 대한 그 모멘텀을 보고 샀다고요. 마이너스 5% 현재. 손절을 해야 되나?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 질문. 어떤 종목이라고? 현대차. 현대차. 애매한 이게 이제 박스권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참 쉽지 않은 위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수급적으로 기아는 좀 매도가 나왔는데 현대는 외국인들이 뭐 그렇게까지는 팔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한 5거래일 정도를 보면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기준을 앞단에 이렇게 이제 박스권 흐름이니까 그냥 요 박스권의 하단 자리를 이탈하면 좀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그냥 그렇게 딱 정해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팔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 들고 갈지 궁금합니다. 짜잔님. 네, 아직 흐름 좋죠? 네, 아직이고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표 시총은 또 도달했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도 도달을 했는데 여기에서 눈으로 보이는 실적 보면 한 1,569억,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2조 반, 이 정도에서 이제는 이익 대비해서 시총 같은 경우는 목에 찬 상황이긴 한데 한 단계 더 올리는 이유가 나머지 지금 우리가 가속기 같은 경우에 수주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예상했던 평균보다는 기본 10%는 더 늘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비슷하게 이수페타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 3조 원대, 3조 3천억 이 정도까지 시총 목표를 올려서 이수페타시스도 보겠습니다. 원래 목표했던 시총까지는 다 왔습니다. 네. 자, 알테오젠 오늘 20만 원에 매수했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20만 원. 랄라님. 야수의 모두가- 심장이시네. 그러니까 모두가 이래.
일단은 사고 나서 그 다음이 궁금해요. 사기 전에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것이겠죠. 이 살 때는 분명히 근거는 있으셨을 텐데 확인받고 싶은 마음. 그렇지, 나 잘했지. 네. 이걸 이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잘한 건가 하는 이제 거기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우상향 흐름을 가파르게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 보시면 5일선과 21선은 이게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인가요? 제가 이제 알테오젠 이야기 드리면서 이거 블록딜 이슈가 나왔는데 여기 보이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는데 위에서 뭔가 매도한 흔적이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블록딜의 악재로 인해서 투매가 나온 거는 지금 거래대금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을 어디를 잡아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날 악재 터진 날 저점 누군가가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저 저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한 명이지는 않을 겁니다. 뭐 집단 지성이 그렇게 만들어낸 걸 거니까 그러면 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매수한 어떤 그 저점을 잡아줬던 큰 손들 그 사람들은 손실이 아니에요. 손절할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간을 지켜내는 한은 일단 조금 더 끌고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신 마이너스 26%더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화신요? 이게 자동차 부품주죠? 화신은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부품 섹터 전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서현이와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얘는 추세가 조금 제일 삐리하네. 왜 이러지? 화신 괜찮은 종목 같던데. 네, 실적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기업인데 지금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외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부품주들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냥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적이 어쨌든 부각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버틸 만한 어떤 비빌 언덕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요 가격단 지금 11,600원 정도 되는 가격단에서 이 저점을 좀 잡는가 한번 지켜보시고 그쯤 뭐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조금 뭐 지켜보시고 1,600원 정도에서 요게 바닥을 만드는 형태의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라면 요 지금 추세가 요렇게 내려오는 흐름인데 요거를 요렇게 올라서는 그림이 나올 때 그때는 추가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요. 그때 추가 매수하는 시점에서의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저점을 잡아주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서현이와는 설명하셨고 네. 성우 하이텍도 같이 좀 봐주시죠. 성우 하이텍도 관점은 이거는 예. 차트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지금 봤을 때 추세적으로 서현이와도 그렇고 성우 하이텍도 그렇고 추세적으로는 얘 두 개를 제가 부품 섹터 단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냥 그 나머지들도 다 그 실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뭐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방향을 돌려놨다라는 느낌이 드는 종목들은 요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앞에서 이제 들어 올릴 때는 서현이하고 이것도 외국인들 수급이 좋았는데 최근에 조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분기 그 윈도우 드레싱 약간 그거 지금 포지션 월 말에 좀 바뀌는 거 보면 매도가 나온 거 보면 그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있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예측일 뿐이고 그냥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보유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가까지는 계속 한번 가져가 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단 보유해 보시고 요 갭이 이렇게 확 뜨면서 이 거래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 딱 보면 요런 그 갭 구간을 안 깨는 게 제일 좋아요. 요 구간을 안 깨는 위치에서의 저점을 잡아주고 돌려주는 게 좋고 지금 파란색 라인 요거 제가 조금 두껍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추세 요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요런 하단자리 안 깨고 또 올려주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라면 뭐 자근자근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포스코 퓨처엠 계속 하락 추세인데 그냥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답답합니다. 디저트님. 오늘 배당락 있었네요. 네, 배당락 있었고 저는 61선 정도까지는 우선 밀렸어요. 그런데 양극재 쪽의 시각들은 거의 비슷한데
급하게 상승도 나오기는 힘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급락은 또 나오는 구조는 아닐 것으로 보여요. 어차피 뭐 리튬 단가, 최종적인 부분은 전기차 수요 같은 경우가 특정 업체에서 좀 끌어줘야 되는 면이 있는데 나빠질 요인들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다 보니까 지금은 보유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대 같은 경우는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우선은 23만 원에서 한 35만 원권 이 정도 가격을 왔다 갔다 하는 기간 같은 경우가 좀 연출이 될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 계속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수급 이벤트였거든요. 수급 이벤트를 놓고 보고 매도 기회를 계속 줬었는데 우리가 그리고 나서는 편입에 대한 부분도 다 지나갔죠. 지수 편입 이런 부분들 지나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추종 자금들 같은 경우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금액 같은 경우도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 비중 조절 지금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밸류도 그렇게 싸지 않거든요. 부담 없이 비중 조절해 준다라는 시각이요. 그리고 나서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맞아요. 지금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진짜 숫자가 뭔가 보여줘야 돼요. 2차 전지가 뭐 전구체 뭐 이거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IRA 때문에 그거는 뭐 초전 도체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다 뭐 이거랑 똑같은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숫자가 나와줘야 되는데 숫자가 안 나오니까 아직은 1분기 일단 실적 확인하고 뭔가 기대치만큼의 그거를 보여주고 지금 밸류와의 어떤 적정한 이 선에서의 이거 괜찮은데라는 컨센서스가 투자자들한테 잡혀야 여기로 매수세가 확 쏠려줄 거예요. 그게 아니면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LG화학 돌리는 흐름인 것 같았는데 다시 주저앉아요. 어떻게 대응하죠? 김디 풀꽃의 힘님.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LG화학을 강하게 살 때는 지금 사업부 같은 경우를 약간 화학사업 일부를 분할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하죠. 매각이나.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있었어요. 지금 대산 쪽에 BPA 그 패널 공장 부분을 국도화학이랑 조인트 벤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황이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 정리하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먼저 단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전에 LG화학을 강하게 매수할 시점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팔 때예요. 그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분이라든지 그 부분이 다 정리됐을 때 LG화학은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기점으로는 우리가 삼성 SDI 케이스에서 봤던 것처럼 주가 반응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다려 봐야 되겠죠. 지금 구간에서는. 네. 제가 지난번에 요거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저항을 돌파하는 거 기다리시고 신규 분들은 손절을 굉장히 짧게 할 수 있는 가성비 구간이다 말씀드려서 조금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성비 구간이랑은 뭐냐면 손절이 짧은 구간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43만 원.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요 43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지키시면 큰 손실 없이 또 요 종목이 어떤 모멘텀이 나왔을 때 돌리는 그림이 나온다. 또 공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신규로 분할 매수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차트상 마젠타님. 방향은 이 시간을 투자하시겠다 하면 뭐 조정 나올 때 좀 담는 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글쎄요 지금 에코프로 BM 말고는 사실 셀 업체는 삼성 SDI 말고 별로 관심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저는 중립 의견입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게 그냥 관망하자. 네, 조금 더 바닥을 이렇게 아직은 바닥이 매수 시기는 아니다 그런 거. 바닥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올라갈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 허클님 네이버 평단 25만 8천 원. 비중은 계좌에서 2등이래요. 바닥 잡은 걸로 보고 음봉인 날 종가에 물타기 한 주씩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씩 분할 매수 해가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 네이버는
무조건 사자. 박스권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살만한 위치에 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접근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